김윤환 강사입니다. 아, 되게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힘드실 수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중요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고려대학교의 수시 구술 면접의 경향과 그리고 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중심의 수시 전형 정리인데 혹시 교대를 쓰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생략할 참이거든요. 아까 앞타임에도 제가 교대 쪽은 생략을 했는데 준비는 열심히 뒤에 잘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없으면 우리가 고려대에만 집중하려고요. 혹시 교대가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러면 고려대 위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늘도 신청이 여기 100명 가까이 신청을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계속 수시로 여러 설명회들을 집담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 학원들을 다 다녀보시고 여기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고려대학교의 개적의 경향,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구술 면접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 우리가 주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했을 때 실제 성취가 있을지 우리가 그 얘기에 좀 집중을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두 갈래인데 이 한 갈래는 우리가 제껴두고요. 고려대학교 수시구술 면접에 대한 총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의 전반적인 개요와 그리고 출제되고 있는 범위를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17에서 2026으로 오면서 학교가 어떤 식의 형식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 특히 이제 오전과 오후, 인문과 사회 쪽에서 어떤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지 이 말씀을 좀 주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면접을 시행해 왔었어요. 학교장 추천, 융합형, 국제, 일반, 특기자, 하구, 개적, 고른기회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개적 가장 일찍 시험을 치는 계열적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학교가 냈었던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인지 왜 이런 주제들을 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의 문제 유형은 거의 일반적으로 제시문 비교 분석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 오후 쪽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 자료 해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으로는 교과서 핵심 개념을 개념 통합형으로 묻는 문제 10년간 아주 일관되게 이 문제들을 출제해 왔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통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아도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논술도 마찬가지고 구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가 이것에 한정해서 이 국한에서 이 주요 쟁점과 주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 면접도 주제에 대한 정리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 10개 주제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윤리의 기초, 여기 첫 번째 윤리의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 윤리, 상대주의, 행복 공리주의 이런 쟁점들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긴 하는데 빈도순으로 따졌을 때는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빈도순으로 따지면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고려대는 아마 롤스 정의론을 제일 많이 낸 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정의, 불평등, 분배 아주 고전적 쟁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고려대학교는 이 2번 주제 정의 불평등 분배와 인식사고 학문의 주제를 논술도 많이 냈었고 구술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요긴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술 면접을 얘기하면 지식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제20문을 잘 독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는데 그건 논술에서는 아주 유효한 얘기인데 구술에서는 학생들이 이 주제와 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선지식이 없으면 풍성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주요 유형들, 주요 쟁점 주제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 기초, 정의 불평등 분배,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뭐 이 주제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논술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과 개념으로는 실제로 명목론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국가는 가장 전통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 다문화, 세계화가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빈번히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부터 2026까지 우리가 11년치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쟁점들이 있고요. 예전에 많이 냈었던 쟁점들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아닌데 예전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문화, 세계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이 2026 월드컵이잖아요. 2002 월드컵 할 때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요 쟁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 권력 법 시민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이 학교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쟁점을 교과서 개념과 엮어서 통계 자료를 엮어서 내는 경향이 오후에는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 법 시민도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걸 엮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도 우리가 유효하게 나올 수 있는 쟁점이고요. 6번은 딱 보더라도 엄청 잘 나올 것 같지 않나요? 2023학년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당장 올해 내기 아주 좋습니다. 과학기술, AI, 미디어 쪽, AI 쪽요. AI가 뭐 우리가 뭐 챗GPT가 생긴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AI 얘기와 인공지능은 아주 예전부터 그 바둑 기사 때부터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올해는 매우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 쟁점으로 쓰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PPT도 AI 보고 제가 제작을 시켰는데 제가 컨텐츠는 다 주고요. 알아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는데 2분 만에 만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첨삭을 AI에게 맡겨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100%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서 교수님들도 이 AI와 관련된 쟁점들을 실제 지문에 엮어서 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고요. 인식사고 학문은 전통적인 쟁점이고 노동 직업 인구 가족도 전통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번 필드로 들어가 있는데 자료 통계 해석형이 특히 고려대 오후 시험을 치는 친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이게 주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은 전통적인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오후는 7개의 문제로 쪼개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자료 해석과 통계적 수치와 숫자적인 관념들을 체크하는 문제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쪽에 응시할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씩 좀 큰 쟁점들, 여기야 기출 문제들을 다 제가 메모를 해드렸고 뭐 자료로도 드렸는데 윤리 기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은 최근에도 나왔었습니다. 싱가포르 태형과 홍보의 매품과 관련돼 있는 쟁점인데 2024에 출제가 됐었고요. 행복 공리주의, 이기심, 이타심 이런 문제들이 전통적 쟁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정의, 불평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불평등은 고려대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작년에 냈으니까 안 내릴 것이다.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상 문제를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논술이 사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학원이잖아요. 저야 제가 혹시 어떤 학원을 만들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아토즈의 원장이었습니다. 아토즈 설명회 다 갔다 오셨죠? 아토즈가 뭐 빠르게 마감하잖아요. 보면 아토즈를 2013년에 시대인재를 만드는 해에 제가 개원을 했거든요. 저랑 뭐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뭐 이채린이 같이 이채린 선생님께서 같이 둘이서 이제 만든 학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뭐 숨겨진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아토즈를 만들었고 아토즈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심의를 돌리고 있는지도 제가 제일 잘 알겠죠. 프로세스도 매우 잘 압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기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저기 대표님하고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어떤 고민이 있고 아주 좋은 학원이죠. 당연히 로고스 프로세스 제가 최근에 다 원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대표님, 저기는 원장님 계시니까요. 로고스 원장님도 다 만났었는데 각 학원들이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올해 스카이 구술 면접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 건
나름의 자신감과 그리고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엄청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콘텐츠도 엄청 많이 생산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10대 쟁점과 관련된 예상 문제도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준비를 해왔었고, 이게 당장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콘텐츠의 싸움이 될 것이고, 실전 면접에 있어서 충분한 면접의 기회와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학생들이 언젠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주제, 소주제와 관련된 예상 문제들은 저희가 여러 세트들을 각자 만들어 뒀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저희의 수업을 듣게 되면 가장 많은 컨텐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의 불평등,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전부 이런 해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나간 자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 다문화 세계화도 최근에 더 나왔었죠. 작년 문제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니까 다문화 문화와 관련돼 있는 쟁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세계화도 우리가 원효 화쟁과 청영국의 갈등 문제로 엮는다면 세계화 쟁점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 다 골고루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0대 쟁점을 빠짐없이 다 훑어보고 주요 문제들과 유형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 법 시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정보 AI인데, 이 AI와 관련된 쟁점이 최근 들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낼 만한 시점이 되었어요.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되고 지금 4년 5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뜨거운 AI 열풍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한 번 정도 다시 이 쟁점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올해 우리가 준비를 해둘 생각입니다.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되게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한 해에 한 세트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세트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식사고 학문도 2023, 2024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라서 다시 한번 나올 시점이 되었습니다. 노동, 직업, 경제, 인구, 가족은 재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쟁점이 워낙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섞어서 내거나 부분적 쟁점으로 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부터 시작된 이 자료 해석과 통계적 추론 문제 있잖아요. 자료 결합형 문제. 오후에 응시하는 친구들은 아주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선정과 일반화 오류, 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인과 추론에 대한 문제들, 또는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자료 해석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모르면, 연습하지 않으면 쟁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쟁점들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꼭 고려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 해석은 모든 스카이 구술에서 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학생들이 따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특화해서 자료도 따로 나갈 거고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시기별로 따지면 2017에서 2020까지는 이른바 교과서 지문은 아닌데 교과서 개념이 엮여져 있는 문제를 내는 이 개념 통합형 문제가 만들어졌던 해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오전 문제에서는 이게 주류긴 합니다. 여전히 교과서에서 비롯됐다는 걸 입증해야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라는 입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요 흐름들, 우리가 아까 10개로 쪼갠 이유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 사회, 문화, 정치, 우리가 사회 교과목에 선택하는 거 보면 윤사도 있고 생윤도 있고 사문도 있고 정치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분야들에 들어가 있는 주요 개념들은 전부 다 출제될 수 있는 거다. 교과서 개념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소재는 조금 더 시의성 있는 소재들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잠실에 2030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대놓고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된 아까 시민의 정치 참여라든지 저항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의성 있는 소재로 엮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에서 20까지는 주로 이 교과서 구술 면접이 안착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에서 2024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쟁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계열적 합은 다시 한번 여기 쓰여져 있지만 계열적 합 사회 문항에서 자료 수집, 표본 추출, 이 연구 설계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모르면 또는 익숙하지 않으면 충분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인 자료 분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요 시기 때 2024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업윤리, 세계시민 생태 쟁점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 쟁점들이 지금 제일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쟁점이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쟁점입니다. 아까 10개 중에서도요. 환경 기후 변화 작년에 냈지만 또 낼 수 있습니다. 자료 통계 해석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오후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분배 정의와 복지 국가는 이 학교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냈었던 아까 우리 롤스 하이에크 샌델과 관련돼 있는 쟁점이라서 이거 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사상 통합도 이 학교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합적인 구술을 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자나 노자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친구라 하면 그렇지만 이 사상가들이 나오면 항상 섞어서 누굴 내냐면은 아담 스미스를 꼭 내요. 학교가 이 학교 말고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장자 노자하고 아담 스미스가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엮일 수 있잖아요. 그냥 냅두자라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으로 그냥 존중하면서 본성대로 살게끔 냅둡시다. 약간 냅두자가 노자 장자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도 냅두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게끔 냅두자.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이거라서 그런 식으로 섞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은 연계될 수 있는 동서양의 지문 또는 인문학적 지문과 자연과학적 지문의 통합적인 연계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되게 많이 엮어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양 사상이 어떻게 섞일 수 있을 것인지 지식을 암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전체 구조를 관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노동 윤리도 최근 들어서 되게 강조되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익혀야 되는 학습의 5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기출 문제는 여기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윤리 정의 공동체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설탕세 이거 아주 학생들이 되게 그때 힘들어 했었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얘기할 거리가 풍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세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으니까 설탕세에 대한 이슈를 잘 몰랐다면 학생들이 제2신문만 가지고 바로 즉시적으로 파악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 대표 논제고요. AI와 관련된 것들도 인간과 로봇의 관계 시지프스 신화 엮어서 나왔었는데 더 깊이 있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AI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료 해석도 이런 1인당 GDP와 행복 점수 관련된 자료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기출 문제들 나중에 학생들이 다 풀어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유형에서 엮여질 수 있는 추가적인 예상 문제들을 다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아토즈처럼 로고스처럼 싹 다 마감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올해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의 시스템과 컨텐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많이 모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논술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술은 저기 아마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저기가 시뮬룸인데 저 반대쪽이 시뮬룸인데 5개의 룸을 만들어 뒀거든요. 면접 룸을 만들어 뒀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파이널 때는 최대한 시뮬을 다회차를 돌리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 마치 우리가 이과로 치면 소도 스카이 학원에서 4세트 5세트를 한꺼번에 돌리잖아요. 나중에 세트를 또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 논술에서 이미 뭐 로고스나 아토즈나 프로세스 너무 좋은 학원들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뛰어난 학생들은 직전에 지식을 암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은 던져주고요.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압축해서 던져주고 최대한 말할 기회와 듣는 기회, 그러니까 실전에 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가장 학생들이 성장에는 좋더라고요. 상위 학생들일수록, 스카이를 쓰는 학생들일수록.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실전 시뮬레이션을 여러 회차를 돌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최대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고려대 궤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10대 쟁점들, 이런 쟁점들을 정확히 익혀야 되고, 특히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오후라면 특히 자료로 연계하는 요 연습, 요게 아마 관건이 될 건데, 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뭐 했으니까요, 학생들은 아마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구술 면접은 교과서 안의 개념을 현실의 자료와 다른 제시문으로 통합해서 사고하게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통합형 문제가 오전에는 집중적으로 나올 거고요, 오후에는 개념 통합형 플러스 통계 자료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요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압축 정리 자료,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말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다회차 시뮬레이션 시스템, 요거 위주로 저희가 열심히 짰기 때문에 요거를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한 서너 명만 신청해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 학생들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토즈도 2013년에 서울대 구술 면접 1명, 2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딱히 지금 바로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다 훌륭한 학원들이니까요. 저는 다 훌륭한 학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토즈 훌륭한 학원이죠. 제가 만든 학원이니까요. 지금도 훌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정말 확신을 가질 때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교대는 나중에 교대 설명회를 제가 따로 하면 되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카이 설명회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곧 설명회가 연세대 UIC 관련된 설명회를 따로 할 거고요, 또 서울대 관련돼서 따로 떼가지고 설명회를 수시로 집담회 형식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100명이 신청 주셔가지고 제가 절반만 오셔도 50명이 오시는데 어떡하나, 뭐 떨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지금. 너무,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인상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지금 제가 지금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그냥 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환 강사입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힘드실 수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중요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고려대학교의 수시 구술 면접의 그 경향과 그리고 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중심의 수시 전형 정리인데, 혹시 교대를 쓰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생략할 참이거든요. 아까 앞타임에도 제가 교대 쪽은 생략을 했는데 준비는 열심히 뒤에 잘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없으면 우리가 고려대에만 집중하려고요. 혹시 교대가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러면 고려대 위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늘도 신청이 여기 100명 가까이 신청을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계속 수시로 여러 설명회들을 집담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 학원들을 다 다녀보시고 여기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고려대학교의 개적의 경향,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구술 면접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 우리가 주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했을 때 실제 성취가 있을지 우리가 그 얘기에 좀 집중을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두 갈래인데 이 한 갈래는 우리가 제껴두고요, 고려대학교 수시구술 면접에 대한 총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의 전반적인 개요와 그리고 출제되고 있는 범위를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17에서 2026으로 오면서 학교가 어떤 식의 형식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 특히 이제 오전과 오후 인문과 사회 쪽에서 어떤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지 이 말씀을 좀 주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면접을 시행해 왔었어요. 학교장 추천, 융합형, 국제, 일반, 특기자, 하구, 개적, 고른기회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개적 가장 일찍 시험을 치는 개열적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학교가 냈었던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인지, 왜 이런 주제들을 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의 문제 유형은 거의 일반적으로 제시문 비교 분석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 오후 쪽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 자료 해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으로는 교과서 핵심 개념을 개념 통합형으로 묻는 문제, 10년간 아주 일관되게 이 문제들을 출제해 왔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통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논술도 마찬가지고 구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가 이것에 한정해서 이 국한에서 이 주요 쟁점과 주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 면접도 주제에 대한 정리를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 10개 주제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윤리의 기초, 여기 첫 번째 윤리의 기초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 윤리, 상대주의, 행복, 공리주의 뭐 이런 쟁점들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긴 하는데 빈도순으로 따졌을 때는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빈도순으로 따지면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고려대는 아마 롤스 정의론을 제일 많이 낸 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정의, 불평등, 분배 아주 고전적 쟁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고려대학교는 이 2번 주제 정의, 불평등, 분배와 인식사고 학문의 주제를 논술도 많이 냈었고 구술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요긴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술 면접을 얘기하면 지식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제20문을 잘 독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는데, 그건 논술에서는 아주 유효한 얘기인데 구술에서는 학생들이 이 주제와 쟁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선지식이 없으면 풍성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주요 유형들, 주요 쟁점 주제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익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 기초, 정의, 불평등, 분배,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이 주제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논술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과 개념으로는 실제로 명목론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국가는 가장 전통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 다문화 세계화가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빈번히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부터 2026까지 우리가 11년치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쟁점들이 있고요, 예전에 많이 냈었던 쟁점들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아닌데 예전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문화, 세계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이 2026 월드컵이잖아요. 2002 월드컵 할 때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쟁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 권력 법 시민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이 학교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쟁점을 교과서 개념과 엮어서, 통계 자료를 엮어서 내는 경향이 오후에는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 법 시민도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걸 엮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도 우리가 유효하게 나올 수 있는 쟁점이고요. 6번은 딱 보더라도 엄청 잘 나올 것 같지 않나요? 2023학년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당장 올해 내기 아주 좋습니다. 과학기술, AI, 미디어 쪽, AI 쪽요. AI가 우리가 챗GPT가 생긴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AI 얘기와 인공지능은 아주 예전부터 그 바둑 기사 때부터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올해는 매우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 쟁점으로 쓰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PPT도 AI 보고 제가 제작을 시켰는데, 제가 컨텐츠는 다 주고요, 알아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는데 2분 만에 만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첨삭을 AI에게 맡겨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100%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서 교수님들도 이 AI와 관련된 쟁점들을 실제 지문에 엮어서 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고요. 인식사고 학문은 전통적인 쟁점이고, 노동, 직업, 인구, 가족도 전통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번 필드로 들어가 있는데 자료 통계 해석형이 특히 고려대 오후 시험을 치는 친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이게
주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은 전통적인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오후는 7개의 문제로 쪼개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자료 해석과 통계적 수치와 숫자적인 관념들을 체크하는 문제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쪽에 응시할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씩 좀 큰 쟁점들, 여기야 기출 문제들을 다 제가 메모를 해드렸고 뭐 자료로도 드렸는데 윤리 기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은 최근에도 나왔었습니다. 싱가포르 태형과 홍보의 매품과 관련돼 있는 쟁점인데 2024에 출제가 됐었고요. 행복 공리주의, 이기심, 이타심 이런 문제들이 전통적 쟁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정의 불평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불평등은 고려대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작년에 냈으니까 안 내릴 것이다.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상 문제를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논술이 사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학원이잖아요. 저야 제가 혹시 어떤 학원을 만들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아토즈의 원장이었습니다. 아토즈 설명회 다 갔다 오셨죠? 아토즈가 뭐 빠르게 마감하잖아요. 보면 아토즈를 2013년에 시대인재를 만드는 해에 제가 개원을 했거든요. 저랑 뭐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뭐 이채린이 같이 이채린 선생님께서 같이 둘이서 이제 만든 학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뭐 숨겨진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아토즈를 만들었고 아토즈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심의를 돌리고 있는지도 제가 제일 잘 알겠죠. 프로세스도 매우 잘 압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원이기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저기 대표님하고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어떤 고민이 있고 아주 좋은 학원이죠. 당연히 로고스, 프로세스 제가 최근에 다 원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대표님, 저기는 원장님 계시니까요. 로고스 원장님도 다 만났었는데 각 학원들이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올해 스카이 구술 면접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 건 나름의 자신감과 그리고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엄청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콘텐츠도 엄청 많이 생산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10대 쟁점과 관련된 예상 문제도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년 전부터 이 문제들을 준비를 해왔었고 이게 당장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콘텐츠의 싸움이 될 것이고 실전 면접에 있어서 충분한 면접의 기회와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학생들이 언젠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주제, 소주제와 관련된 예상 문제들은 저희가 여러 세트들을 각자 만들어 뒀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저희의 수업을 듣게 되면 가장 많은 컨텐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정의 불평등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전부 이런 해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나간 자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 다문화 세계화도 뭐 최근에 또 나왔었죠. 작년 문제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니까 다문화 문화와 관련돼 있는 쟁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세계화도 우리가 원효 화쟁과 청영국의 갈등 문제로 엮는다면 세계화 쟁점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 다 골고루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0대 쟁점을 빠짐없이 다 훑어보고 주요 문제들과 유형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 법 시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정보 AI인데 이 AI와 관련된 쟁점이 최근 들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낼 만한 시점이 되었어요.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되고 지금 뭐 4년 5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뜨거운 AI 열풍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한 번 정도 다시 이 쟁점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올해 우리가 준비를 해둘 생각입니다.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되게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한 해에 한 세트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세트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식사고 학문도 2023, 2024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라서 다시 한번 나올 시점이 되었습니다. 노동, 직업, 경제, 인구, 가족은 재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쟁점이 워낙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섞어서 내거나 부분적 쟁점으로 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부터 시작된 이 자료 해석과 통계적 추론 문제 있잖아요. 자료 결합형 문제. 오후에 응시하는 친구들은 아주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선정과 일반화 오류 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인과 추론에 대한 문제들 또는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자료 해석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모르면 연습하지 않으면 쟁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쟁점들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꼭 고려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 해석은 모든 스카이 구술에서 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학생들이 따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특화해서 자료도 따로 나갈 거고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시기별로 따지면 2017에서 2020까지는 이른바 교과서 지문은 아닌데 교과서 개념이 엮여져 있는 문제를 내는 이 개념 통합형 문제가 만들어졌던 해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오전 문제에서는 이게 주류긴 합니다. 여전히 교과서에서 비롯됐다는 걸 입증해야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라는 입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요 흐름들 우리가 아까 10개로 쪼갠 이유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 사회, 문화, 정치 우리가 사회 교과목에 선택하는 거 보면 윤사도 있고 생윤도 있고 사문도 있고 정치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분야들에 들어가 있는 주요 개념들은 전부 다 출제될 수 있는 거다. 교과서 개념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소재는 조금 더 시의성 있는 소재들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잠실에 2030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대놓고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된 아까 시민의 정치 참여라든지 저항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의성 있는 소재로 엮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에서 20까지는 주로 이 교과서 구술 면접이 안착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에서 2024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쟁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계열적 합은 다시 한번 여기 쓰여져 있지만 계열적 합 사회 문항에서 자료 수집, 표본 추출, 이 연구 설계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모르면 또는 익숙하지 않으면 충분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인 자료 분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요 시기 때 2024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업윤리, 세계시민 생태 쟁점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 쟁점들이 지금 제일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쟁점이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쟁점입니다. 아까 10개 중에서도요. 환경 기후변화 작년에 냈지만 또 낼 수 있습니다. 자료 통계 해석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오후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분배정의와 복지국가는 이 학교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냈었던 아까 우리 롤스 하이에크 샌델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라서 이거 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사상 통합도 이 학교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합적인 구술을 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자나 노자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친구라 하면 그렇지만 이 사상가들이 나오면 항상 섞어서 누굴 내냐면은 아담 스미스를 꼭 내요. 학교가 이 학교 말고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장자 노자하고 아담 스미스가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엮일 수 있잖아요. 그냥 냅두자라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으로 그냥 존중하면서 본성대로 살게끔 냅둡시다. 약간 냅두자가 노자 장자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도 냅두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게끔 냅두자.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이거라서 그런 식으로 섞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은 연계될 수 있는 동서양의 지문 또는 인문학적 지문과 자연과학적 지문의 통합적인 연계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되게 많이 엮어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양 사상이 어떻게 섞일 수 있을 것인지 지식을 암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전체 구조를 관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노동윤리도 최근 들어서 되게 강조되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익혀야 되는 학습의 5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출 문제는 여기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윤리 정의 공동체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설탕세, 이거 아주 학생들이 되게 그때 힘들어 했었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얘기할 거리가 풍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세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으니까 설탕세에 대한 이슈를 잘 몰랐다면 학생들이 제2신문만 가지고 바로 즉시적으로 파악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 대표 논제고요. AI와 관련된 것들도 인간과 로봇의 관계, 시지프스 신화 엮어서 나왔었는데 더 깊이 있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AI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료 해석도 이런 1인당 GDP와 행복 점수 관련된 자료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기출 문제들 나중에 학생들이 다 풀어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유형에서 엮여질 수 있는 추가적인 예상 문제들을 다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아토즈처럼 로고스처럼 싹 다 마감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올해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의 시스템과 컨텐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많이 모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논술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술은 저기 아마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저기가 시뮬룸인데 저 반대쪽이 시뮬룸인데 5개의 룸을 만들어 뒀거든요. 면접 룸을 만들어 뒀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파이널 때는 최대한 시뮬을 다회차를 돌리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과로 치면 소도 스카이 학원에서 4세트 5세트를 한꺼번에 돌리잖아요. 나중에 세트를 또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 논술에서 이미 뭐 로고스나 아토즈나 프로세스 너무 좋은 학원들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뛰어난 학생들은 직전에 지식을 암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은 던져주고요.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압축해서 던져주고 최대한 말할 기회와 듣는 기회, 그러니까 실전에 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가장 학생들이 성장에는 좋더라고요. 상위 학생들일수록, 스카이를 쓰는 학생들일수록.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실전 시뮬레이션을 여러 회차를 돌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최대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고려대 궤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10대 쟁점들, 이런 쟁점들을 정확히 익혀야 되고 특히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오후라면 특히 자료로 연계하는 요 연습, 요게 아마 관건이 될 건데 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학생들은 아마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구술 면접은 교과서 안의 개념을 현실의 자료와 다른 제시문으로 통합해서 사고하게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통합형 문제가 오전에는 집중적으로 나올 거고요. 오후에는 개념 통합형 플러스 통계 자료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압축 정리 자료,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말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다회차 시뮬레이션 시스템, 요거 위주로 저희가 열심히 짰기 때문에 요거를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한 서너 명만 신청해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 학생들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토즈도 2013년에 서울대 구술 면접 1명, 2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딱히 지금 바로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다 훌륭한 학원들이니까요. 저는 다 훌륭한 학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토즈 훌륭한 학원이죠. 제가 만든 학원이니까요. 지금도 훌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정말 확신을 가질 때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교대는 나중에 교대 설명회를 제가 따로 하면 되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카이 설명회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곧 설명회가 연세대 UIC 관련된 설명회를 따로 할 거고요. 또 서울대 관련돼서 따로 떼가지고 설명회를 수시로 집담회 형식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100명이 신청 주셔가지고 제가 절반만 오셔도 50명이 오시는데 어떡하나 떨리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지금. 너무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인상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제가 지금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그냥 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